BI 주간 뉴스 시작합니다. 최근 전기 자전거, 전동 킥보드 등 일명 마이크로 모빌리티 시장의 플레이어들이 늘어나면서 업체 간 경쟁이 불붙고 있습니다. 마이크로 모빌리티는 전기 자전거, 전동 킥보드, 스쿠터 공유 서비스 등이 대표적으로 차량 공유와는 달리 일정 지역 내 수 킬로미터의 짧은 거리만 서비스하기 때문에 라스트 마일 모빌리티나 개인형 이동수단, 퍼스널 모빌리티 등으로 불립니다. 2022년이 되면 국내 마이크로 모빌리티 시장이 20만에서 최대 30만 대 수준까지 커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데요. 메스아시아의 고고싱, 카카오 모빌리티의 카카오 티바이크, 소카의 일레클 등 국내 업체들은 전략 투자는 물론 관련 서비스를 연이어 출시하고 있어 앞으로 공유 모빌리티 시장이 어떻게 자리를 잡아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자동차 제조기업에서 모빌리티 서비스 기업으로 변신 중인 현대차가 개인형 공유 모빌리티 시장 확산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현대차는 라스트마일 모빌리티 공유 서비스 포럼을 열어 국내 개인형 공유 모빌리티 시장 확대와 발전 방향을 모색했습니다. 또한 카이스트와 첨단 사물 인터넷을 접목한 전동 킥보드 공유 시범 프로젝트를 진행하거나 라스트마일 물류업체인 메쉬코리아와 중국의 라스트마일 이동수단 배터리 공유 기업 인모터에 전략 투자를 진행하는 등 모빌리티 공유 시장을 선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야심작이죠. 차세대 스마트폰 혁신의 아이콘인 폴더블 폰 갤럭시 폴드가 한 차례 출시 연기로 검토에 들어갔었는데요. 이르면 다음 달 그 모습을 드러낼 전망입니다. 지난달 갤럭시 폴드의 미국 출시 직전 일부 리뷰어들이 디스플레이와 스마트폰에 접히는 부분, 소위 힌지의 결함 문제를 제기했었습니다. 이러한 화면 논란으로 인해 공개 당시 밝힌 미국과 한국 출시일이 모두 연기됐었는데요. 내국성을 대폭 강화하겠다며 출시를 연기한 삼성전자는 갤럭시 폴드를 실생활에서 사용한 결과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미국과 한국 모두 전파 인증을 다시 받아야 하는 만큼 이후 출시 일정에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화웨이 등 폴더블 스마트폰을 준비 중인 중국 기업들의 추격을 고려해 적어도 6월 출격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LG전자의 첫 5G 스마트폰인 LG V50 신규가 10일 공식 출시된 지 3일 만에 5만 대 이상 개통되면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V50의 무기는 전용 액세서리인 듀얼 스크린인데요. PC에 모니터를 2개 달아서 쓰면 편리하듯 폰 케이스처럼 생긴 스크린을 끼우기만 하면 스마트폰 화면 2개를 동시에 쓸 수 있어 소비자에게 최적화된 멀티태스킹 기능을 제공합니다. 다음 달 이후 출시될 삼성전자 폴더블폰 갤럭시 폴드가 화면을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는 폼팩터 혁신의 상징이라면 V50는 추가 화면을 떼었다 붙였다 할 수 있으면서도 가격은 갤럭시 폴드의 절반도 안 돼 가성비가 장점입니다. LG전자는 5G 스마트폰에 대한 이용자들의 관심을 바탕으로 550 마케팅을 더욱 강화할 예정입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제11차 미중 무역 고위급 협상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후속 일정도 잡지 못한 채 종료됐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앞으로 대화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지만 미국이 대중국 관세 부과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어 관세 전쟁이 극한으로 치닫을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미국은 미중 협상이 결렬되는 것에 맞춰 3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관세 부과를 추가 지시했는데요. 이는 모든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 카드를 빼든 겁니다. 이에 중국도 공세 수위를 한층 높이겠다며 맞대응하고 있어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편 미중 관세 전쟁이 전면전으로 치닫게 되면서 그 여파로 한국의 수출 하락은 물론 기업의 투자 지연, 금융시장 불안 등 우리나라에도 큰 타격이 있을 거라는 전망입니다. 카카오가 AI랩을 사내 독립기업으로 분리하고 백상엽 전 LG CNS 미래전략사업사장을 수장으로 영입했습니다. AI 등 기술을 바탕으로 기업 고객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솔루션 사업을 본격화하겠다는 의미인데요. AI랩은 AI, 검색 등 카카오 핵심 기술을 담당하는 조직으로 이번 개편을 시작으로 기업 간 거래,
B2B 사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아 본격적인 수익 확대에 나설 계획입니다. 가상화폐 대장주인 비트코인 가격이 1년 반 만에 7,000달러를 돌파하면서 우리나라 돈으로 900만 원대 진입을 앞두고 있습니다. 올해 초만 해도 420만 원이었던 비트코인 가격은 600만 원을 돌파한 뒤 상승 속도가 더욱 빨라져 연일 연중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데요. 업계에서는 본격적인 불마켓이 시작됐다는 관측입니다. 한 달 전만 해도 하루 150억 달러 수준이던 거래량은 300억 달러를 기록하며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가상화폐 시장은 길었던 침체기를 벗어나고 화랑기에 접어들었다는 평가인데요. 미중 무역전쟁 장기화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짐과 동시에 블록체인을 활용한 서비스들이 속속 상용화되면서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관심이 다시금 높아지고 있다는 점도 상승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반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발사 세타랩스가 벤처 캐피털에서 잇단 러브콜을 받고 있습니다. 세타랩스는 삼성 넥스트 등 벤처 캐피탈로부터 전략적 투자를 받았는데요. 이번 투자에는 어버니스트 캐피털, 웨이펀드, 아이젠 퓨전 캐피탈과 기타 개인 투자자가 참가했습니다. 특히 비트코인을 거래할 수 있는 지갑을 제공하는 회사인 블록체인닷컴으로부터 투자도 유치했는데요. 세타랩스는 이번 투자를 바탕으로 2021년까지 서울, 싱가포르, 런던에 사무소를 개설해 최고 수준의 분산형 데이터 전송 플랫폼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미국 국제전화 서비스 시장 진출을 위한 차이나 모바일의 8년간 노력이 결국 실패로 끝났습니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는 국가안보 위협을 이유로 세계 최대 이동통신사 차이나 모바일 자회사인 차이나 모바일 USA가 신청한 미국 내 이동통신 시장 진출을 만장일치로 기각했는데요. 미국 정부는 중국 최대 통신장비 업체 화웨이와 함께 중국 통신 사업자들까지 모두 경계하고 있습니다. 미 연방통신위원회는 차이나 모바일을 이용해 중국 정부가 미국의 국가안보, 법 집행 및 경제적 이익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활동을 수행할 상당한 위험이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미중 간 무역 협상 타결 불발에 따른 파장이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됐습니다. 종합 안심솔루션 회사 S1이 정보보안 플랫폼 S1 ESP를 출시하고 본격적으로 정보보안 시장 공략에 나섭니다. S1 ESP는 기존의 물리적인 보안 브랜드 세콤의 솔루션에 정보보안 플랫폼을 합친 것으로 주 52시간 근무제에 맞춰 다양한 업무 환경에 접목이 가능한 근태 관리부터 개인정보 보호, 랜섬웨어 예방, 바이러스 탐지 등 총 11개의 정보보안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S1은 4차 산업에서 정보보안 시장 확대는 물론 물리보안을 결합한 융복합 서비스 확대에 더욱 주력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BI 주간 뉴스였습니다.